변호사 박형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 일상의 안전을 지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도산법 전문 변호사,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 박 변호사가 대신 혼내주겠습니다. 배임죄가 뭔가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신인관계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355조 2항이 있지요. 해직 논의가 나오고 있던데 얼마 전 대통령께서 이거 없애야 된다고 그러셨죠. 대부분의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곳에도 없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주행법병주에 위배될 정도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도대체 뭐냐, 신인관계를 위배하는 자가 뭐냐, 판례 법리로밖에 형성이 안 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특히 이제 경제계에서 대표이사의 경영적인 판단이 주주나 채권자에 대한 배임 행위다 이런 식으로 이래서 기업을 할 수 있겠냐, 그런 비판이 많이 나와서 폐지 논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가 배임죄로 처벌되고 있었는데 A가 B한테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예를 들어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 그래서 B한테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C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이전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었는데 이 배임죄가 없어져 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죠. 이 상당히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쪽 사람한테는 계약금 중도금 다 받아놓고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한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받고 이전 등기 다 해버리고, 이런 악독한 사람을 이제는 형사적으로는 처벌 못하고 민사적인 방법만 남게 되었습니다. 흔히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 고소했는데 경찰관이 민사로 해결하시죠, 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 뜻은 뭐겠어요? 형사사건이 안 된다, 민사소송이나 해라, 나는 이게 사건 못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가 있고 내가 B다, 계약금 중도금까지 줬다, 이런 상태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시거나 가등기를 하시거나 중도금과 잔금기일을 굉장히 짧게 잡으시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배신적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위약금과 위약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약벌을 강하게 부과하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기로는 미국이나 서양처럼 에스크로우 제도를 사용해서 신빙성 있는 기관이나 신빙성 있는 중개인께서 매매 대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겠지요. 앞으로 배임죄가 없어짐으로써 이런 이중매매가 더 늘어나진 않을까 염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 양도담보도 처벌이 되나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 안 되고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요. 예전에는 형사적으로 배임죄를 처벌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큰 회사에 보면은 아주 큰 공장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사님이 회사 자금이 필요한데 저 공장 기계로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은행에 가봅니다. 그럴 때 은행이랑 동산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기계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은행으로 가고 대내적인 소유권은 그대로 담고 사용 수익은 여전히 회사 사장님이 하시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표이사께서 또 딴 마음을 먹고 이 기계를 또 다른 사람한테 이거 내 건데 너한테 팔겠다, 그리고 내가 대신 쓸게 임대해서, 그런 경우를 한 것을 동산 양도담보의 처분행위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처벌했지만 몇 년 전에 판례가 바뀌어서 처벌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이중 근저당권도 처벌이 되나요? 특이한 경우가 있었어요. 돈을 빌리면서 18억을 빌리면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내 부동산의 하순위 근저당권을 해주겠다, 18억 빌렸으면 한 21억 정도 해줘야겠죠. 근데 그 약속을 깨버리고 다른 엉뚱한 사람한테, 제3자한테 근저당권을 해준 거예요. 부동산 이중매매와 사안이 비슷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미 몇 년 전에 판례가 바뀌어서 배임죄로는 처벌하지 못하고 민사적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논의하는 배임죄 폐지 논의와는 좀 거리가 있죠. 이전에는 왜 부동산 이중 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했었을까요? 매매 대금이 부동산은 거액이지 않습니까? 거액의 그 전 재산을 이중매매로 이 나쁜 매도인 A가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리게 되면 큰 문제겠죠.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가지고 피해액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 이를 방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점. 방법이 없지는 않죠. 아까 말씀드린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에스크로 있긴 한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제1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사람이 멋대로 팔아버리면 이게 무슨 죄가 되나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지요. 그거를 명의수탁자가 팔아먹어도 횡령배임죄는 전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판례와 법에 따르더라도. 근데 민사적인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문제는 남겠는데 횡령배임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놓고 공범 중에 한 명이 엉뚱한 짓을 했다고 그걸 나라에서 도와주면 안 되겠지요. 주의할 것은 합법적인 명의신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도 되겠지요. 어떤 게 합법적인 명의신탁이냐, 부부나 종중이나 탈세 목적이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명의신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멋대로 팔아버리게 되면 민사적 문제, 형사적 문제 다 되는 것이겠지요. 이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합법적인 명의신탁에 있어서는.